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전략가들의 김태준입니다. 오늘 제목은 현재 빌라 시장 큰일인가 라는 얘기로 좀 나눠볼까 합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다 보면 빌라는 사면 안 된다, 빌라 시장 큰일 났다, 빌라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튜브 채널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빌라 시장 이제 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빌라 시장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빌라 시장 분위기는 암흑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빌라 시장에서 보면 전세 사기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인 빌라 시장의 인식 자체가 나쁜 점에다가 플러스 이런 전세 사기가 플러스 되다 보니까 전세 시장 분위기는 지금 암흑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보면 몇몇 지역에서는 사상 최대 거래량을 보이고 또 가격 또한 최고치를 찍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암흑기 지역 중에서도 호황기를 누리는 지역들이 곳곳에 보입니다. 이런 지역들은 말 그대로 재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재건축 사업이라든지, 특히 흔히들 말하는 신속통합, 또 모아타운, 역세권 개발, 이런 개발 사업들이 진행되는 지역들입니다. 하지만 진행이 되는 지역도 있지만 동의서를 진구한다라고 해서 그 부분이 또 뜨는 지역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금 전체적인 부동산 빌라 시장은 암흑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동의서를 진구하는 것만으로 재개발이 추진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최근에 보면 재개발 추진을 진행했지만, 동의서를 진구하고 진행했지만 노후도의 만족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안 된 지역도 있습니다. 그만큼 노후도를 생각지 못하고 재개발의 정비사업의 요건이 맞지 않는 지역들도 이렇게 재개발들 동의서를 진구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호황기를 누리는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을 좀 선별해서 볼 필요는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재개발이 선정되어서 진행되는 지역들은 거래량도 늘고 있고 가격도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는 호황기 지역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시장에서 빌라가 차지하는 시장에서도 양극화가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양극화 심한 것은 결국은 인식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점이다. 그리고 말 그대로 재개발 지역이 진행되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에 대한 차이점으로 인식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빌라 시장은 달라질 것이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만약 빌라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을 거라고 예측하는 이유는, 빌라 가격의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이냐면 전세가 하락이 결국은 빌라 가격을 낮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빌라의 전세 가격은 어떻게 낮춰졌느냐? 전세가 하락 요인은 결국은 전세 사기로 인한 전세 보증제도입니다. 우리가 보증제도도 그전부터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증제도 한도가 높았죠. 하지만 전세 사기로 인해서 보증제도 한도가 낮아졌다는 게 문제입니다. 공시지가의 126%로 설정되어 있다 보니까 자유롭게 경제 시장 상황에 맞게 가격이 하락하기보다는 강제적인 부분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만약 이런 강제적인 부분이 한 번에 풀어진다면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126%라는 한도가 아니면 공시지가의 126%가 아니라 시세의 몇 프로로 바뀐다든지, 이렇게 이 부분이 조정이 된다라고 하면 전체 빌라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빌라 시장 같은 경우는 실거주 수요도 있지만 투자 수요가 많을 겁니다. 투자 수요는 매매가에서 전세가를 뺀 금액을 실투자 금액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매매가는 그대로이고 전세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투자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팔아야 되는 빌라 같은 경우는 매매가를 낮출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 전세가가 다시 올라간다라고 하면, 전체적인 빌라 시장에 전세가가 상승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매매가도 상승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매매가가 그대로라고 하면 갭 차이가 적어지기 때문에 또 거래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거래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빌라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두 번째로, 빌라의 인허가 착공 물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문제가 두 번째 문제입니다. 2023년도 착공 인허가 물량 자체가 최고가 대비, 그러니까 20분의 1 이상 줄었습니다. 그만큼 인허가 착공 물량이 줄었다는 것은 우리가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이 줄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신축 빌라 부재는 결국은 구축 빌라 가격을 올리는데 견인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신축 빌라가 없다라고 하면 그 지역의 거주라든지 아니면 임대를 들어가야 되는 수요는 분명히
생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생성 수요가 결국은 구축빌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구축빌라의 전세가가 상승하고 또 매매가가 상승하는 이런 현상들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최근에 우리 빌라 시장에서 이런 인허가 착공 물량도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빌라 시장에서 모아타운이라든지 신속통합이라든지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개발 사업들이 계속해서 추진된다라고 하면 신축 빌라는 없어지고 기존적으로 있는 빌라라든지 다가구 주택들은 멸시를 해서 재개발 재건축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 재개발로 인해서 멸실되는 주택수와 신축되지 못하는 인허가 착공으로 인해서 신축되지 못하는 물량까지 맞물린다라고 하면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빌라도 이제 기해지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당연히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이런 부동산 시장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단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시장과 맞물렸을 때, 이 두 가지 요인이 시장과 맞물렸을 때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말씀드렸던 강제적인 부분, 전세가에 대한 강제적으로 낮춰져 있던 게 일시적으로 상승한다든지, 아니면 신축되어야 될 주택이 없어지고 줄어들고, 그리고 기존적으로 있는 주택들을 멸실돼서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상태로 또 변한다라고 하면 기존적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빌라 시장의 수요들은 어디로 움직일까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빌라 시장이 현재로는 암흑기이지만, 현재로는 인식의 부재로 의해서 암흑기이지만 결국은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시장과 맞물린다라고 하면 또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빌라 시장은 떨어질 것이다가 아니라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요인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좀 움직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이런 영상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빌라 시장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투자로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실거주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빌라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 동네는 재개발도 안 되고 가격도 오르지 않고 내놓는데 팔리지도 않아 라는 걱정을 하셔서 던지기 시기로 부동산을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입지가 좋은 지역이라든지 또 재개발 요건이 맞는 지역 같은 경우는 또다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내가 보유 부동산에 대해서 던지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빌라를 매수하는데 난 자금이 적은 소액으로 가지고 있는데 부동산을 매수하고 싶은데 빌라는 이런 시장 자체가 암흑기다 보니까 매수하기가 두렵고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시장과 맞물렸을 때 상승장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좀 움직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빌라 시장도 결국은 주택 시장입니다. 부동산의 주택, 그러니까 의식주의 하나의 주택의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전방위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비아파트에 대한 주택수 제외도 결국은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는 주택을 활성화시킨, 주택시장을 활성화해서 돈을 돌게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돈을 돌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계속해서 내놓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런 빌라 시장까지도 영향을 미칠 거고, 이런 빌라 시장이 아마 전방위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많은 또 빌라 가격의 상승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주택수, 그러니까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축되는 주택에는 주택수에 제외한다라는 지금 발표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주택들은 다주택자들 입장, 그러니까 무주택자들보다는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또 메리트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은 무주택자들은 계속해서 불안감에 매수를 못하고 무주택으로 지내게 되는 것이고, 다주택자들은 계속해서 부동산을 축적해 나가면서 부를 계속 축적해 나갈 수 있는 기회의 장이 생긴 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은 결국은 조금의 생각의 차이, 그러니까 크지 않지만 조금의 생각 차이가 결국은 부의 축적이 달라지게 만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빌라 시장을 무조건적으로 암흑기, 빌라 시장을 무조건적으로 매수, 빌라는 매수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신다라고 하면 좀 생각이 좀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듯 빌라 시장을 보면 충분히 빌라 시장도 내가 부동산의 거주, 그러니까 실거주를 하는 무주택자로서도 부동산 시장에서 충분히 빌라를 매수할 수 있는 방안들, 그리고 투자 목적으로도 매수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런 빌라 시장에 대한 현재 문제점과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빌라가 어떻게 변할 것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많이 참고하셔서 빌라 시장에서도 충분히 내 집 마련의 여건, 그리고 투자로서 빌라를 매수하는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